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에요. 난 마녀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오빠 있으면 왠지 막 보호받을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서로 욕하고 밖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척하고 왜 여러분 어릴 때 보던 그 만화 있잖아요. 크면은 드라마 너무 많이 보면 드라마 속에 살아가지고 막 우리 남편은 왜 드라마 속에 송중기 같지 않은지 막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것처럼 어릴 때는 만화로 그렇게 비교가 된다고. 어릴 때 제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백조의 뭐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한 그 이야기야. 오빠들만 있는 왕자님들, 그 왕가야. 근데 오빠들만 있다가 막내 공주님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오빠들이 맨날 얘를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보호하면서 키워줬어요. 근데 이 공주님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마녀로 오해를 받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화형에 처할 일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자기의 막내 동생인 공주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백조가 되어버렸나? 기다려봐. 백조 왕자 내가 이야기 해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엘리제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위로는 11명이었어. 와, 오빠들 많기도 하다. 12남매 중에 막내딸이었던 거지. 이 왕자들은 막내인 엘리제 공주를 몹시 아껴주고 사랑해줬어요. 반면 그들의 아버지인 왕이 새로 들인 계모는 항상 계모가 문제네. 옛날 얘기죠. 이 안데르센의 동화는. 안데르센의 어머니가 계모였나요? 무슨 이렇게 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계모가 이러면 철컹철컹해요. 오빠가 11명, 저령이 엄마가 일찍. 10수년을 진짜 애만 낳다가 이러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 아무튼 그래서 새로 들인 계모 왕비가 사악한 마녀였어. 심지어 하필 만나도 이런 여자를. 엘리제와 그녀의 오빠들을 몹시 미워했고 그 새 계모 왕비의 계략으로 인해서 엘리제는 억울한 누명, 그랬더니 얼굴에 호두기름을 발라 거뭇거뭇하게 만들고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은 이렇게 못생긴 애는 내 딸이 아니다 라면서 쫓아냈다. 왕은 또 뭐야? 뭐 머리 막 헝클어놓고 이러니까 뭐? 저게 내 딸이라고? 이렇게 못생긴 건 내 딸이 아니야 하면서 쫓아냈대. 그 엘리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에서 쫓겨났으며 왕자들도 낮에는 백조로 지내야 하고 밤에만 인간으로 돌아오는 마법에 걸리고 역시 왕궁에서 쫓겨났다. 굴러온 돌이 박힌 그 왕자 공주를 빼낸 거지. 내가 보기에는 왕이라는 사람도 이 왕비한테 단단히 미친 것 같아요. 엘리제는 오빠들을 찾아 헤매던 끝에 어떤 노파로부터 왕관을 쓴 11마리 백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백조로 변한 오빠들과 재회한다. 왕비가 무슨 짓을 더 꾸밀지 몰라 왕자들은 엘리제를 탈출시키기로 하고 밧줄을 엮어 만든 그물 위에 엘리제를 태우고 각자 부리로 그물을 잡고 이웃나라로 날아간다. 이거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오빠들이 백조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난 공주 있잖아요. 공주를 이렇게 보호한 거지. 너무 감동적이야. 하지만 맨몸으로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라도 엘리제를 데리고 나니 평소보다 느릴 수밖에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오후에 날씨가 나빠져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다. 이대로 해가 완전히 지면 모두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였지만 다행히 수면 위로 돌출된 바위를 찾아 내려가고 천둥번개와 비바람 속에서 왕자들은 모두 어깨동무를 하고 밤새도록 둘러서서 엘리제를 가운데에 두고 지킨다. 이웃나라에 도착한 그들은 숲속의 깊은 동굴에 숨기로 하고 들어가자마자 다들 잔뜩 지쳐 잠이 든다. 그러던 중 엘리제는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여신이 그녀 앞에 나타나 오빠들의 마법을 풀어줄 방법을 가르쳐준다. 동굴 주변과 교회 묘지에서 자라고 있는 쐐기풀로 11벌의 옷을 만드는 것. 쐐기풀로 옷을 지어 오빠들에게 한 벌씩 입혀주면 마법이 풀리게 되지만 만약 옷을 다 지을 때까지 말을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곧바로 그 말이 빗으로 변해 오빠들과 엘리제의 가슴에 꽂혀 모두 죽는다는 것이었다. 와, 이거 좀 약간 괴기스러운데? 그러니까 무건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11벌의 쐐기 옷을 만들 때까지. 그날부터 엘리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오빠들에게 걸린 마법을 풀기 위해 쐐기풀을 따서 양손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불사하고 옷을 짓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왜 애들 보라고 만들어준 거지? 사이코패스가 쓴 것 같아요. 그러던 하루는 이웃나라의 젊은 왕이 백마를 타고 숲을 지나다 엘리제를 발견하고 첫눈에 반하게 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여워하면서 그녀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가 왕비로 삼는다. 궁전에 있던 대주교는 말도 못하고 출신도 의심스러운 이 엘리제를 마녀라고 의심하지만 왕은 그녀를 몹시 사랑하여 그런 말은 듣지 않았다. 아니 근데 출신 성분이 공주인 사람들은 왕족인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다시 궁전으로 들어가는 운명 같은 건가 봐.
누더기 입고 얼굴에 무슨 똥칠을 하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도 어떻게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네. 백마탄 왕자님 만나가지고. 근데 리얼 옛날 이야기는 왜 공주밖에 없나 했거든요. 근데 조승연 작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원래 옛날에 유럽에 진짜 한 집 건너 다 공주였다고. 아, 얘도 공주 너도 공주 이랬던 거야? 나도 공주였을지도. 아, 막 한남동 공주 이런 거야. 한남동 24-3번지 공주, 한남동 24-7번지 공주 막 이런 거 아니야? 현재도 공주로 사는 분들 많아요. 그 한국에 캐슬 되게 많잖아. 리버뷰 캐슬, 롯데 캐슬. 외국인들 펜팔 친구 사기치기 딱 좋아요. 너네 집 주소 뭐야? 사실 너 롯데라고 들어봤니? 롯데 알지? 내가 롯데가의 유명한 공주인데 우리 집 주소는 말이야. 롯데 캐슬 202 DONG 103HO 롯데캐슬 202동 103호. 아무튼 뭐 제 2인자가 또 견제를 하네. 말 못하는 쐐기풀 짜는 이 여자를. 왕비가 된 후에도 엘리제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전에 살던 동굴처럼 꾸며준 방에서 이 백마탄 왕자도 진짜 대단한 사랑이다. 이 궁전에 들어와서도 익숙하라고 그 궁전 안을 동굴처럼 그 방을 꾸며줬대. 거기서도 틈틈이 오빠들의 쐐기풀 옷을 짓느라 여념이 없었으나 쐐기풀이 다 떨어지자 하는 수 없이 밤에 몰래 묘지에 가서 쐐기풀을 꺾어온다. 어느 동네 왕비까지 됐는데 아직도 짜야지. 그럼 어떡해요. 지 왕비 됐다고 오빠들은 그냥 백조를 살게 내비려 두냐? 몰래 나가가지고 묘지 가서 쐐기풀 뽑아와야 돼. 미치겠네. 하지만 평소에도 그녀를 몰아세울 트집거리를 캐내려고 항상 본인이 직접 미행하여 감시하던 이 대주교 새끼가 이를 핑계로 그녀를 마녀라고 고발하고 악의적으로 모함해 엘리제는 마녀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왕은 엘리제에게 자기 변호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말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요, 난 마녀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굳이 뭐 목소리를 해야 돼요? 애초에 말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말 못하는 사람이한테 아니면 말을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냥 몇 달 살고 이제 지겨워졌나? 얘 때문에 왕궁도 동굴처럼 약간 으스케해지니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야? 권태기 온 거 아니야?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 너가 변호할 기회를 내가 충분히 줄게. 하지만 이 엘리제가 전혀 말을 하지 못해서 슬퍼하면서도 그녀를 재판에 회부하고 화형 선고가 내려진다.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고 단 한 번만 항변하면 국왕의 보호 속에 무조건 살 수 있었으나 개소리. 아무튼 이 왕놈들이 문제구만. 아무튼 남자들이 돈 많고 명예 있으면은 공주 아빠도 좀 이상했잖아. 엄마를 12자식이나 낳게 하고 말이야. 딸내미 못생겨졌다고 왕궁에서 내쫓질 않나. 쐐기옷을 다 짓기 전에 말을 하면 오빠들이 죽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던 터라 엘리제는 그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감옥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묵묵히 쐐기옷을 짓는 데만 열중한다. 완장스. 엘리제가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나라에 퍼지자 왕자들은 밤중에 궁전을 찾아가 왕을 아련하게 해달라고 문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애걸복걸하지만 왕이 자는 시간이라 경비병들은 이들을 들여보내주지 않았고 애초에 그냥 죽이고 싶었던 거야. 내가 보기엔 그냥 엘리제한테 질린 것 같아. 나쁜 놈. 무슨 또 자는 시간이라서 지 와이프의 오빠들이 여기 왔다는데. 계속 시간이 허비되다 마침내 시끄러운 소리에 깬 왕이 나왔지만 하필 그 순간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바람에 다시 백조로 변하게 되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픈 스토리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하고 왕이 나갔더니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니까 말은 못하고 푸드덕 꽥꽥꽥 우리 동생은 마녀가 아니라고요. 열받아서 더 이상 못 읽겠다. 아우 답답해. 근위병들은 왕자들이 백조로 변하는 걸 못 본 거냐고요. 이것 때문에 더 마녀로 몰릴 수가 있겠네. 지금 여기에 자기들이 왕자라면서 주장하는 남자들이 11명이 때려 와가지고 엘리제가 마녀가 아니라고 호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 뜨니까 백조로 막 변해버려서 막 꽥꽥꽥 푸드덕 하면 더 이상해 보이잖아요. 엘리제가 그나마 변호해주겠다는 남자들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해 뜨니까 막 새로 변해버리고 더 마녀 같지 않아? 차라리 오질 말든가. 사형 집행날 아침
진실을 모르는 미련한 군중들의 저주를 받으며 뭘 미련한 군중들이 엘리제가 누가 봐도 마녀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야 지금. 진실을 모르는 미련한 군중들의 저주를 받으며 화형대로 끌려가는 수레 위에서도 그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쐐기 옷의 마무리를 하고 있었다. 슬퍼. 군중들은 불길한 물건이라고 쐐기풀 옷들을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달려든 어디선가 11마리의 백조들이 날아와 엘리제를 둘러싸고 날개를 세차게 퍼덕이며 방해. 이에 군중들은 백조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새이니 저 여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계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아무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는데 그 순간 엘리제가 마지막 11번째 쐐기옷을 완성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온 힘을 끌어모아 일어나서 쐐기옷들을 백조들에게 던졌고 첫째 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는 더위를 많이 타니까 나시로. 백조들은 마법이 풀려 모두 훌륭한 용모의 청년들로 돌아온다. 더 마녀 같은데?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된 엘리제와 오빠들은 함께 자신의 억울함과 정체를 왕을 비롯한 사람들 앞에서 비로소 해명할 수 있게 된다. 엘리제를 처형하기 위해 준비한 화형대는 뿌리를 내려 꽃들을 피워낸다. 모든 혐의가 벗겨진 뒤 왕은 그녀를 의심한 자신을 뉘우치면서 화형대 맨 위에 피어난 꽃을 가져다주며 그녀를 다시 왕비로 만든 거로 끝. 미친. 나 같으면 그 꽃 꺼져 이 새끼야 이럴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날 죽이려고 했다고. 죽기 1초 전이었는데 오빠들 하위 실종이었나요 뭐야. 왕 미친놈. 갈 때냐고. 자리 바꿔 이 새끼야. 네가 올라가. 화형대로 그냥 올려버린다고. 똥차 그 잡채네. 엘리제 제발 받아주지 말고 그 왕이랑 이혼하고 진짜 새로운 이웃나라 더 좋은 왕자, 더 젊고 더 잘생긴 왕자 만나서 꽃길 걸었으면 좋겠다. 거기다 엘리제를 모함한 주교와 왕자들을 백조로 만든 나쁜 왕비가 처형당하는 설정도 나온다. 근데 솔직히 주교는 별로 잘못이 없지 않아요? 솔직히 주교는 왕자를 그런 보호할 의무도 있는 거잖아. 난 주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왕자가 갑자기 어느 날 출신도 알 수 없는 길거리에서 만난 쐐기풀로 동굴에서 옷 짜는 여자를 데리고 우리 궁전으로 데리고 왔어.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 그럼 약간 뒷조사를 할 만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막 밤 한밤중에 묘지 가가지고 묘지에 있는 쐐기풀을 뽑아가지고 막 궁전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걸 모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할 일 했는데 처형당했어. 내가 보기엔 왕이 문제야. 팔랑귀야 팔랑귀. 나쁜 왕비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엘리제의 아버지인 왕의 손에 사형을 당했다. 이 아버지도 할 말 없어. 그리고 왕비가 공주 친엄마로 나오는 판본에는 그동안의 악행에 반성한 뒤 전원 해피엔딩. 뭐 어쨌든 해피엔딩이라는. 어릴 때 TV에서 이 만화를 보고는 오빠에 대한 환상이 백조 왕자를 보고 나서 엄청나졌다니까. 오빠들은 저런 존재야.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라도 막내 동생을 지키려는 그런 존재. 그래가지고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오빠들이랑 그 주변에 친구들 오빠들 보면은 다들 막 싸우고 주먹 다짐하고 학교에서 야 너네 오빠잖아. 그럼 지나가도 모른 척하고 저 새끼 우리 오빠 아니야. 이상하다. 백조 왕자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저도 오빠가 없어서 로망이 있었는데 친구 오빠들 보고 환상이 깨졌다고. 오빠 11명이 다굴 안 까면 다행이래. 와, 남자애들 11명을 어떻게 키우냐고. 그러니까 첫째 왕비가 일찍 죽었지. 남자애들 둘만 있어도 진짜 장난 아닌 거 알죠? 뭐 그래도 다 크고 나면은 뭐 결국에 물보다 진한 게 피 아니겠습니까?